여러분 모두가 저는 운동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의 운동가가 된다면, 복지국가를 세상에 전파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힘이 정치 세력화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복지국가 정치 세력화에 성공해서 복지국가가 한 4번 정도, 5년짜리를 한 4번 정도 집권할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동성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의 능력과 과거의 역할해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충분하게 성인의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외환위기 이후로 15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 방식대로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살아왔던 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역동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 이걸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고, 선택했다는 그 책임은 바로 여러분과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될 행복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취약한 것이 노동 문제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비정규직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회가 됐는데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900만입니다. 전체 노동자 절반 이상이나 비정규직 나라가 없습니다. 10명이 취직하면 8명이 비정규직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까지 파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를 사랑하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한국은 복지수준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래서 신서민이라는 김황식 총리가 저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 너무 과잉복지가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늘고 있다. 한국 사회 지금 복지병을 걱정하는 것은 영양실조인 사회에 다이어트를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진단입니다. 이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정리해본 노동자들은 절망적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정리해본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와 이제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쌍용차 노동자가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김정은 지부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감옥 안에서 외치는 거예요. 24명 죽게 한 진실을 밝히자. 그런데 최근 뉴스 보셨죠? 바로 며칠 전 뉴스입니다.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46억을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하에서 지금 노동자들이 당하는 현실이에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쌍용차 노동자들이 77일 동안 전쟁과 같은 투쟁을 끝내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한 단 한 개의 복리의전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서가 그겁니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모든 복리의전을 전부 회사 쪽에 양보하고 단 하나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자녀 학자금 조항이에요. 우리가 굶어도 자녀 교육을 해야지. 얼마나 그게 걱정이 됐으면 이렇게 대학까지 무상 교육이 가능한 나라였다면 저런 비참한 싸움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노동조합은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소중한 권리죠. 그런 거잖아요. 200년 동안 누군가 노력했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철폐된 겁니다. 100년 동안 싸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상정권을 가진 거예요. 여성의 투표권이 흑인의 투표권보다 늦었던 거 아십니까? 50년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죠. 그럼 그 사회에서 200년 동안, 100년 동안,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어느 사회나 우리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사람들,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먼 미래를 보는 사람들, 서로 첫걸음을 내딛지만 힘찬 발걸음으로, 뒤에 좀 더 내용이 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서요, 하여튼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을 디디시는 자랑스러운 당당한 복지활동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가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냐?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가를 이루는 그런 세력 간의 동맹이 형성돼야, 왜냐하면 복지는 정치 공간에서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지국가 동맹을 만들 그 주체 세력이 있습니까? 진보정당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보편 복지를 강령으로 내걸었는데 믿을만 합니까? 만원 세금 더 내라 그러면 세금 폭탄을 내던지는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노동운동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서 아래부터 토대를 형성해 주었는데,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복지에 대해서 입을 꺼내고 있습니까? 인수위원회에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가 날아가고 기초연금이 후퇴될 때 그래도 당사자들 시민사회에 저항이 있었어요. 인수위원회 가가지고. 그래서 기초연금이요. 인수위원회 때 박근혜가 설명했던 것보다는 덜 후퇴했습니다. 당연히. 4대 중증질환 12월 달에 그래도 보완 대책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맺지 않은 공약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회보험료 지원이에요. 저임 노동자. 왜? 아무도 저항하지 않으니까. 항노총, 민주노총, 성명서조차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거냐. 그래서 복지국가를 공부하신 분들이 서구의 경험을 기초해 봤을 때 한국에서의 복지국가 운동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저희가 힘을 합해서 만들 수 있는 의제, 세금도 좋고 복지 요구도 좋습니다. 그걸 만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세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지난번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서 저와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